안녕하세요. 타임 읽어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대선의 그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 뒤에 과연 야당 지도자들이 없을까요? 뭐 그런 질문에 대한 기사인 것 같아요. 자, 일렉션 선거죠. Fighting to free Russia political prisoner. 그러니까 좀 러시아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제 프리즈너, 죄수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싸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보시면은 그 카라무자라는 그분의 이제 그 감옥에 갇혔는데 이분도 이제 야당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치범이죠. 그분의 와이프가 지금 감옥에 있는 러시아 액티비스트인 블라디미르 카라무자라. 이분을 이제 pictured behind her. 그녀가 이제 그 남편 뒤에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사진이 찍혀 있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보자는 거죠. 자, 에브게니아 카라무르자. 이분은 이제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의 부인이 되겠죠. 43세, 80년생이네요. 그리고 이제 카라무르자는 42세, 81년생입니다. 국적 러시아, 영국, 아버지, 학력 캠브리지 대학교, 역사학, 석사네요. 직업은 정치인, 소속은 열린 러시아 당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상황이 푸틴이 이번에 이제 86%의 지지로 대선에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21세기 최고의 철권 통치 장기 집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이분의 상황을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대통령 임기가 러시아는 6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2030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겠죠. 2024년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2030년이 집권하게 되면은 이제 99년도 12월 보리스 옐친 당시 대통령의 퇴진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으면서 권력을 쥐었단 말이에요. 푸틴이.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나 총리를 맡으면서 계속 권좌를 유지해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의 2000년이죠. 2000년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면서 3월 달 득표율이 53%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04년도에 대통령이 재선이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4년제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대통령을 연임 못하니까 자기 대신에 이제 메드베네프라고 하는 그 대통령을 취임시킵니다. 자기는 총리로 내려가요. 근데 2년 연속을 못하는가 봐, 여기도.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이제 러시아 조지아 전쟁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2012년 다시 3월 대통령 다시 당선이 됩니다. 4년 뒤에. 이때 득표율이 64%였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이제 그 유명한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게 되는 거죠. 이때 지지율이 이제 65%. 그러니까 전쟁을 항상 일으켜가지고 이 인기를 이제 유지해 왔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이제 3월 달에 대통령 재선 득표율 78%. 그 다음에 2020년 7월 푸틴이 집권하게 되면서 헌법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2036년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6년으로 이제 임기를 이제 늘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이나 이런 걸 바꿈으로써 본인이 대통령의 어떤 기존 임기를 모두 원점으로 돌리고 다시 대통령에 출마를 하면서 이렇게 개헌을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2030년에 대선에 출마를 해서 승리한다면 2036년 5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이제 푸틴 대통령의 나이가 83세가 된대요. 이때까지 가면. 사실 종신 집권이다. 비교를 해보니까 이 러시아 역사를 보니까 스탈린이라는 분이 있었죠. 공산당 서기장. 이분이 29년 집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러시아를 통치하게 되는 푸틴은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예카테리나 2세가 있나 봅니다. 이분도 재위기간이 34년도 넘어선다고 합니다. 왜? 2036년까지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러시아 초대 그 짜르라고 있었죠. 뾰또르 대제. 키가 뭐 거의 2m 정도 넘는. 이분이 43년을 재위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1위. 그 다음에 이제 푸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뾰또르 대제만 43년 재위가 된다. 그래서 가장 오래 러시아를 통치한 인물로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남게 되는 게 지금 푸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분이 이제 푸틴이 왜 이렇게 권력을 이제 잡고 있는 그 상황을 보시면 반정부 활동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액티비스트라고 하는데 이 아까 까라무르자 이분이 이제 징역을 25년을 구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발리인가요? 그분은 지금 의문사를 했다는 것으로 또 유명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감옥 창살, 이걸 이제 바라고 하죠, 바. 이런 비하인드 바, 창살 뒤에서 지금 있는 사진이 되겠고, 그 러시아의 어떤 그 푸틴의 정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정치범들, 이런 그 언론인들, 또 이런 정치가들을 뭐 암살을 많이 했다라고 뭐 증거는 없지만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방사능 홍차. 그러니까 푸틴하고 같이 홍차 한 잔을 마시면 죽는다는 건데, 그 홍차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봤더니 여기 보면 폴로늄 피오라고 해가지고, 피오는 이제 폴란드죠. 폴란드에서 그 발견된 그 폴로늄. 그러니까 폴란드 하면 뭐 큐리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원소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원소 번호는 84번. 인간 DNA를 파괴하는 그런 원자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폴로늄이라는 것이. 이것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산소를 차단시켜가지고 질식사, 그러니까 숨을 안 막혀도 질식을 시켜버리는 그런 원자라고 합니다. 원소, 폴로늄. 사실상 공개 처형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간첩이었던 리트비네코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영국으로 망명한 뒤 푸틴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던 분이에요. 이분도 일종의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러한 그 노비촉이라고 하죠. 이런 노비촉, 신경작용제 화학 무기로 암살을 공개적으로 했던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정적을 이제 다 치우다 보니까 푸틴이 이렇게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또 그때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지지율을 팍 높이는, 결속을 높이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서 한번 영어로 그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이런 프레지덴셜 빅토리죠. 이런 대통령 선거 승리죠. This March, 자, 이번 3월은 was more of a coronation than an election. 선거보다는 어떤 코로네이션의 그런 의미가 더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왕의 대관식처럼, 아까 그 황금본 나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이제 코로네이션 하면 이제 대관식이라고 하죠. 취임식. 그런 선거보다도 어떤 취임식의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가. 자, with the political system, 정치 시스템이요. with 목적보죠. 아주 skew란 말은 왜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그 favor, 그러니까 그의 의도, 호의가 좀 왜곡이 됐죠. 이런 정치 시스템을 왜곡하면서 모든 significant opponent, 중요한 opponent, 정적들은 disqualify,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jail, 감옥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dead, 죽인다든지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the vote, 그 투표는 almost entirely 프로포마였다. 완전히 프로포마였다.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폼만 쟀다는 거죠. 폼을 찬성한다 이런 말이니까 형식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선거를 형식으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독재가 되는 것이죠. 자, still 여전히 러시아의 아포지션, 야당은 리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야당은 계속 활동을 해요, 여전히. 자, not only, not just, but also가 오겠죠. 그러면 긍정이 되겠죠. 그래서 would be, 장차 뭐뭐가 될 이런 뜻이죠. 장차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은 behind bar, 창살 뒤에다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라디미르 카라무자르이란 이분은 이제 following the death of 알렉사이 나발리. 이분은 이제 알렉사이 나발리가 지금 저기 시베리아 그 감옥에서 죽게 되면서 그 죽음 뒤에 이분이 지금의 가장 러시아의 하이 프로파일 폴리티컬 프리즈너였다는 거죠. 이게 나발리가 죽으니까 이제 떴던 인물이 이제 카라무자라신데, 이분이 가장 하이 프로파일. 하이 프로파일이라는 말은 높은 인지도, 뭐 세간의 관심을 갖는 그런 정치적 죄수가 됐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in the spouses, 그러니까 이런 배우자들, 아내들 갇혀 있다 보니까, 이런 남편이 없다 보니까 이런 배우자들이 take up their advocacy. advocacy란 말은 보컬이 목소리잖아요. 목소리를 지지한다. 그래서 지지란 뜻입니다. 지지. 그래서 옹호 이런 뜻이죠. 지지. 그래서 take up, 어떤 차지하고 있다. 그들의 지지를 차지하고 있다. 배우자들이. 언제? They are no longer able to do it themselves. 그들 스스로가 어떤 그 지지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와이프들이 나서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적들이 다 제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발리의 아내, 그 다음에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무자르의 이제 아내, 이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지지를 집어들고 나오는 것이죠. 자, ever since Vladimir arrested in April. 자, 2022년도에 이제 이분이 체포가 됐는데, 뭐 때문에?
criticizing the war, 전쟁을 비난했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래서 이제 이 지니아 카라 무자라 씨는 has spent, 보냈다는 거죠. most of her days, 그녀의 날들을 어떻게 보냈냐면, 자, most spent in ing죠. 뭐 하면 보냈냐면 traveling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meet with foreign dignitary. 자, dignitary 하면 고위 인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국 고위 인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testify, 증언하기 위해서, before, 누구 앞에서? committee, 위원회들 앞에 가서 이제 증언도 하고, 그 다음에 talk to journalist, 기자들에게 말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inner bid, 덩어리편이죠. 뭐뭐 할 노력으로, 뭐뭐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bring her husband, 남편을 감옥에서 이제 끄집어내려고 하는 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scores of, 자, score of 하면 덩어리편이죠. 뭐 hundreds of 하듯이 수십만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수십에. 그러니까 약 20개라는 뜻이죠. 원래는 이 스코어가 뭐 점수란 말도 있고 악보란 말도 있지만 scores of 하면 다수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다수의 다른 정치적인 죄수들, 러시아의 이런 죄수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내들이. 자, 그래서 타임이 첫 번째로 sat down with her, 그녀와 함께 앉아서 on the sideline. 자, sideline 말은 원래 그 측면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부업이란 말도 있고요. 경기장의 바깥쪽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on the sideline 하면은 방관자로, 이런 덩어리편으로 수고로 많이 쓰이거든요. 방관자로. 그래서 이제 그 15차 Annual Geneva Summit, 그러니까 제네바 연차 그 회담인데요. 이것이 이제 Human Rights and Democracy라는 작년도에 있었던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어떤 총회, 뭐 이런 거 15차에 이제 방관자로서 이제 같이 타임지도 이제 같이 가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과. 자, 근데 그녀는 스트레스 때 강조하기를 she was no politician. 그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I never wanted to be a public figure. 저는 공인이죠, 피겨. 공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는 거예요. 자, 피겨란 말은 우리가 이제 피겨 스케이트 할 때 피겨라고 하죠. 그 도형이 나오죠. 그 스케이트가 동작이 되는 그런 도형이란 말도 있고, 인물, 뭐 수치, 뭐 몸매 뜻 많습니다. 피겨. 그러니까 공인이 되겠습니다. 공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 보시면은 이런 자기 남편의 사진을 들고 어떤 공개적인 장소에 가서 증언하고, 또 여기 아까 말했던 제네바 서밋에 가서 인권과 어떤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상회의에, 제네바 인권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연설도 하고 있고, 뭐 이런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would not belong before, 덩어리편이죠. it will not belong before, 얼마 되지 않아서, 덩어리편입니다. 덩어리편. 즉 곧이죠. 곧. 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블라디미르는 페이스 직면했습니다. The consequence, 결과죠. 어떤 결과? 그의 액티비즘, 그의 활동의 어떤 결과에 직면했는데 2015년에 그는 포이즌, 독사를 당했다는 거예요.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The second came 2 years later.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독을 맞은 것은 2년 뒤였는데, 이 두 개의 경우에 he fell into a coma. 그는 코마 상태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죠. 자, both time, 그 두 번 다 이 에브지나 nursed him.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을 이제 nursed, 간호해가지고 back to health, 건강을 되살렸네요. 그러면서 분사구문 helping him relearn how to walk, 어떻게 걷고 how to talk, 말하고, 심지어는 how to eat, 어떻게 먹는 것과 이런 것까지 다 다시 배우게 했다는 걸 도와줬다는 거예요. 독극물에 중독돼가지고. I believe this is what marriage is about. 이런 것이 바로 결혼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부부로서 할 일이라는 것이죠. 라고 믿고 있어요. 라고 타임즈에다가 이제 말했다는 거죠. 제네바에서 아까 인터뷰하면서. 자, you share everything. 자, 모든 걸 공유하고요. 그리고 you are there for each other. 서로를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That's the only way to me. 바로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알린다는 것이죠. 희생하고 남편을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when asked, 숭태가 되겠죠. 질문을 받는 겁니다. Where she get her strength? 그러면 그녀의 그런 strength, 힘은 어떻게 얻습니까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그녀는 쿼트 인용했다는 거예요. 엘레나 루즈벨트라는 사람을. 자, 엘레나 루즈벨트가 누군가 했더니 미국 32대 대통령 루스벨트, 프랑클린 루스벨트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 개인적 권리에서 두드러진 대중적 인물이 된 그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부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다. 84년생이고요. 1884년. 그래서 사망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휴먼 라이트,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권 선언을 주도했던 영부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유일하게 사선 대통령, 즉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쟁 때문에 2차 대전 이런 상황 때문에 여성과 흑인 등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서 헌신한 여성 정치인으로 대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A woman is like a tea bag. 여성이라는 것은 티백과 같다. 티백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면 우러나와서 맛이 풍부해지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떤 강인함이 발휘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자가 어려움 없이 강하고 멋진 사람인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you never know. 당신은 모릅니다. How strong she is. 그녀가 얼마나 강인한지. Until she is hot water.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그녀가 있을 때, 즉 티백처럼 우러나 있을 때, 즉 실현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강한가를 이제 비유를 한 것이죠. 자, this April, 이번 4월은 mark 2 years since Vladimir arrested. 자기 남편이 지금 체포된 지 2년이 되고 있는데, and 2 years since Virginia was plunged into her current role. 현재 역할에 이제 어떤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plunge into, 뛰어들었던 것이 이제 2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The longer, 더 플러스 비역이죠. 뭐뭐 하면 할수록. 그녀가 그 일에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the stronger she seems to get. 더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더 angrier too. 역시 더 화가 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노를 하면 할수록 마치 티백처럼 뜨거운 물에 녹아져서 강인함을 발휘할 수 있는, 즉 자기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는 여성이다라고 타임즈에서는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선거 이후 앞으로 차기 가장 강력한 2위, 두 번째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야당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 이런 대변인이 있다는 것을 또 타임즈에서는 또 인격적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또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성은 티백과 같다. 참 이런 또 멋진 루스벨트의 말도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